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현대모비스 기업 소개 영상입니다. 금일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죠. 예상대로 부진했는데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본다면 좋은 기회는 분명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자료가 나와 있죠. 2분기 실적. 네, 2분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이 1687억 원. 매출은 기대치에 부합했는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 부품 쪽에서 핵심 부품 및 모듈 가동률 하락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증가해서 적자 전환이 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현대기아차에 대한 신규 수주 확보는 고무적인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총 신규 수주 규모는 기대치에 미달해서 상반기 신규 수주는 연간 목표의 33% 달성하는데 그쳤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모멘텀은 바로 전동화 부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환경 규제 강화와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으로 전동화는 피할 수 없게 됐죠.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을 위해 울산 공장 라인 1개를 전기차 전용으로 바꾸고 현대모비스는 울산에 전기차 전용 부품 공장을 완공할 예정인데 바로 보시는 이 자료가 국내 대기업 리쇼어링 1호 기업인 현대모비스의 울산 이화산업단지의 친환경 핵심 부품 울산 공장입니다. 저는 이 사진만 보더라도 막 설레이는데 설레이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이달 중 기계적 준공을 마치고 시험 가동을 거쳐서 11월 중에 준공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6,000평 규모인데 연간 10만 대 가량의 전기차 핵심 부품을 양산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것이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8월 착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 등이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영상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현대모비스의 박정국 대표이사 사장은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듯합니다. 이유는 박 사장은 현대차를 제외한 계열사 임원 가운데 유일하게 정 부회장과 함께 지난 6월에 구강모 LG그룹 회장과의 만남 그리고 이번 달 최태현 SK그룹 회장과의 만남에 동행했는데 현대모비스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신뢰를 많이 갖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현대모비스가 하는 역할만 생각해 봐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모비스는 배터리 업체에서 셀을 공급받아서 팩을 만들고 자동차에 실릴 수 있도록 조립하고 모듈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전동모터, 전력 변환 제연기,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도 생산해서 현대기아차에 공급을 해야 하죠.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서 차세대 배터리를 공급받는다고 해도 현대모비스의 기술 발전이 따라주지 않으면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역할이 책임감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현대차는 내년 초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기반의 순수 전기차를 출시해서 코드명이 N이죠. N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데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매출 비중이 지속 상승할 전망은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수소연료 전기차 양산에서 핵심 부품인 그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의 주요 공급자 역할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주목하셔야겠죠. 그쵸? 네. 이제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급을 보면요. 거래량 아래 빨강색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한 3월 중순부터 빨강색이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또 6월 달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6월 중순? 6월 말부터 7월 들어서 빨강색이 계속 올라오죠. 빨강색은 뭐죠? 예,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3월 중순 이후부터 보면 기관이 매매가 빈번하지만 빈번한 가운데서도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7월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기관의 지분이. 제가 살펴봤어요. 올해 7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기관이 얼마 샀어요? 1200원. 아, 이거 바꿔볼까요? 지금 4시 지났으니까. 아, 오늘 좀 팔았네요. 그쵸? 예. 한 1000억 원 정도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약 10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와 거래량 아래의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를 살펴보면 주가도 기관의 수급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주가랑 기관의 수급이. 그래서 기관 수급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고 또 보시면 외국인의 지분은 뭐 작년부터 거래량 아래 보시면 파랑색이 외국인 보유 비중인데 작년 한 9월 말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 9월 25일 외국인 지분율이 49.54%였는데 지금 몇 퍼센트냐면 44.81%. 약 한 5% 정도 줄었네요. 그쵸? 그래서 외국인의, 물론 여전히 아직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의 변화가 언제 나타나는지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볼게요. 이평선 거래량 위에 있는 캔들과 이평선을 볼 텐데 제가 이미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쵸? 여기 두 군데 좀 굵게 색칠해 놓은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입니다. 하늘색 선이죠. 그런데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도 지난 6월과 7월 항상 주가가 어디서 반등이 나왔죠? 네,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60일선은 추세에 있어서 많이 중요합니다. 어제 주식학개론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지지선이나 저항선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못 보신 분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anyway, 제가 계산해보니 60일선이 일주일에 약 3,500원 정도씩 올라오더라고요. 일주일. 그러니까 5거래일. 이를 감안하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8월 첫째 주 정도 되면, 그러니까 8월 달 들어서면 60일선이 꾸준히 지금 상승 중이잖아요. 야금야금. 그래서 60일선이 8월 달 들어서면 무려 20만원 초반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난 6월 초랑 최근에도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다가 어디서 막혔죠? 이렇게 장기 이평선인 200일 이평선, 240일 이평선 부근에서 돌파를 했다가 밀리고 돌파하려다가 밀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난 2월부터 꾸준히 하락했다가 올라왔는데 많은 기업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역배열 났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인 200일 이평선과 240일 이평선은 꾸준히 하락한다고 쳐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121선, 에메랄드색 121선마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1선은 좀 어서 빨리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주가가
좀 더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차트를 보면 22만 원을 강하게 빠르게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121선이 하락하고 수평으로 돌아서고 우상향으로 전환되려면 한 8월 말은 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이어진다면 6월부터 이 60일 이평선이 언제부터 우상향으로 전환됐죠? 보세요. 60일 이평선 이렇게 계속 하락하죠? 하락하다가 언제부터 우상향 전환돼요? 네, 여기서부터 하락하다가 이렇게 6월부터 우상향 전환되는데 주가의 조정시마다 지지선으로 작용해줬죠. 동그라미 보시면 여기 그래서 이번에도 조정이 이어진다면 동그라미 친 것처럼 60일선은 종가상 지켜져야 또 많은 사람들이 야 지난번에도 60일선에서 반등 나왔잖아. 이번에도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깨지면 이번에는 안 지켜지네.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번에도 지키려는 모습이 나오고 뭐 기관이 들어온다거나 흐름이 좋다면 야 이번에도 지키는구나. 조금 더 사볼까? 신규 매수 들어가 볼까? 투자 심리가 꺾이려다가 살아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조정이 이어져도 종가상 60일선은 지켜져야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음도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매수를 하게 된다면 손절매는 꼭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기업 소개 영상이나 이렇게 들으시면 그래? 야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야 항상 간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게 뭐 시장 영향이나 개별적인 영향이나 그쵸? 안 좋아질 때를 항상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매수를 하게 된다면 손절매는 꼭 염두하시면 좋겠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고 뭐 그래도 쓸 때도 있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매수하고 6% 손실이 나면 향후 재매수를 할지라도 비중 축소가 맞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순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매수를 할 때도 손절매를 생각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주식대박 보좌관은 6% 손실 나면 향후 재매수를 하더라도 비중 축소가 맞다고 본다. 항상 기업 소개를 할 때도 그렇고 진단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전략은 여유롭게 접근하시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최근 고점 부근인 22만 5천원 전후, 2차 목표가는 25만원 수준을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모비스에 그동안 관심이 많으셨거나 제 영상을 보고 뭐 울산공장 장난 아닌데? 야 내년부터? 이렇게 관심이 많이 생기셨다면 제가 그동안 올린 현대차의 소개 영상 10만원 이하서부터 소개 영상 올리고 그 이후에도 3-4번 진단 리뷰 영상 올리고 그랬었죠. 그런 영상, 현대차 관련된 영상도 함께 보시면 저의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다짐을 하면서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